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려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한참을 눈을 찌푸리며 들여다보신 적,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보려고 했는데 글씨가 작아 읽다가 눈이 뻑뻑해져서 포기한 적, 혹은 카카오톡에 사진이 왔는데 어디를 눌러야 사진이 저장되는지도 모르겠고 글씨는 작아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잘 안 보일 때, 그러다 보면 에이, 그냥 안 본다 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되죠. 그런데 그럴수록 스마트폰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우리는 세상과 멀어진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는 바쁘고 손주들은 설명이 너무 빠르고 물어보기는 민망하고 결국엔 그냥 나랑 안 맞는 기계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 제대로 설정을 해두기만 하면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내 눈에 딱 맞게, 내 손에 꼭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문자도, 카카오톡도, 인터넷도, 사진도, 심지어 은행 앱까지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첫걸음을 위한 영상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가장 쉬운, 가장 실용적인 스마트폰 사용법.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셨던 분들, 눈이 침침해서 밝은 화면이 힘드셨던 분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내 마음대로 다뤄보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한 특별한 가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정말 달라져 있을 겁니다. 눈이 편안해지고, 손이 익숙해지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글자를 키우는 법. 둘째, 화면 밝기를 눈에 맞게 조절하는 법. 셋째, 화면 확대와 읽어주는 기능 활용법. 넷째, 시니어 맞춤형 설정 모음 진동, 알림, 음성 안내까지. 다섯째, 내 생활에 딱 맞는 홈 화면 정리 노하우. 이 5가지만 익히면 여러분은 이제 스마트폰을 다시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설정이 젊은 사람들 눈과 손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께 맞게 바꾸기만 하면 스마트폰은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재미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스마트폰 글자 키우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며 같이 따라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일 경우와 애플 아이폰일 경우를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삼성 갤럭시는 우선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립니다. 그러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보이죠? 그걸 눌러주세요. 설정 화면에서는 여러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또는 화면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그 안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 또는 글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로 들어가면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막대기가 보입니다. 이 막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글자가 커지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작아집니다. 이때 팁 하나 드리자면 글자가 너무 커지면 한 화면에 들어오는 내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장 보기 편한 적당한 크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굵게 표시 기능을 켜면 글씨가 더 또렷하게 보이니 함께 켜두시면 눈에 훨씬 편합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설정 앱을 연 다음 디스플레이 밑바퀴를 누르세요. 그 다음 텍스트 크기 메뉴로 들어가면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막대기가 나옵니다. 이 막대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글자가 커집니다. 아이폰은 특히 손쉬운 사용이라는 메뉴 안에 더 큰 텍스트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걸 켜두면 한층 더 큰 글씨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정하면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기사, 주소록, 사진 설명 등 스마트폰에 나오는 모든 글자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다시 바꿀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두 번째, 화면 밝기 조절입니다. 이건 눈이 자주 피로하시거나 밝은 곳에서는
글씨가 너무 희미해 보일 때 아주 중요한 설정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나오는 밝기 조절 막대를 통해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태양 모양 아이콘이 있는 막대를 오른쪽으로 밀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당기면 어두워집니다. 특히 자동 밝기 조절을 켜두면 편리합니다. 설정 앱에서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면 밝기 자동 조절 항목이 있는데 이걸 켜두면 스마트폰이 주변의 밝기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밝기를 맞춰줍니다. 햇빛이 강한 날엔 밝게, 실내에선 적당하게 조절되니 눈이 훨씬 덜 피곤하죠. 아이폰도 동일합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밝기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자동 밝기 기능도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특히 주변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정교해서 자동 밝기를 켜두면 눈이 더 편안한 화면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와 밝기 조절만 해도 스마트폰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대 기능과 읽어주기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작은 글씨나 복잡한 화면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확대와 읽어주기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이 침침하거나 복잡한 화면을 볼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확대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설정, 접근성, 시각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확대, 제스처 또는 확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켜두면 화면을 세 손가락으로 두 번 톡톡 두드렸을 때 화면이 확대됩니다.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확대된 상태에서 이리저리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때 이 기능을 켜두면 언제든 크게 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아이폰은 설정, 손쉬운 사용, 확대 항목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아이폰에서는 세 손가락으로 두 번 탭하면 화면이 커지고 손가락을 움직이면 확대된 화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확대해서 볼 수 있고 다시 세 손가락으로 두 번 탭하면 원래 크기로 돌아오니까 사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읽어주기 기능입니다. 이건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스마트폰이 직접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이에요. 글씨를 읽기 어렵거나 눈이 피로할 때 아주 유용하죠. 갤럭시에서는 설정, 접근성, 스크린 리더 메뉴에 들어가면 토크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켜두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그 위치의 글씨를 소리로 읽어줘요.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를 읽을 때 손가락으로 해당 내용을 누르면 오늘 2시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하고 읽어주는 거죠. 아이폰은 보이스 오버 기능이 있어요. 설정, 손쉬운 사용, 보이스 오버를 켜면 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탐색하면 손가락 위치에 있는 항목을 아이폰이 읽어주고 두 번 탭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천천히 연습해보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특히 뉴스 기사처럼 긴 글을 읽을 때나 카카오톡 대화가 길어졌을 때 또는 스마트폰을 오래 보다 눈이 침침해졌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설정만 해두면 필요할 때 쉽게 켜고 끌 수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시니어 맞춤형 편의 설정입니다. 단지 글자와 밝기뿐 아니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숨겨진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벨소리와 진동 설정입니다. 벨소리가 너무 작거나 진동이 약하면 전화가 와도 놓칠 수 있어요. 설정,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면 벨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진동 강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동 패턴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걸 설정하면 손에 더 잘 느껴지는 진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화 자동 받기 기능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특히 이어폰이나 보청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 유용하죠. 설정, 통화 설정 또는 접근성, 메뉴 안에 있는 자동 응답 항목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음성으로 검색하거나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몇 시야? 김미숙에게 전화해줘처럼 말을 하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실행해주는 기능입니다. 갤럭시는 빅스비, 아이폰은 시리라는 음성 도우미가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을 복잡하게 누를 필요 없이 말로 원하는 걸 실행할 수 있어 정말 편합니다. 네 번째는 알림 읽어주기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이 오면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건 운전 중이거나 눈으로 확인이 어려울 때 유용합니다. 갤럭시는 설정, 접근성, 알림, 읽어주기 항목에서, 아이폰은 설정, 알림, 셀로 알림 읽어주기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처럼 작은 설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화면을 보기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전화 받고, 문자 확인하고, 검색하고, 메시지를 읽는 모든 과정이 훨씬 쉬워지고 안전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홈 화면 정리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화면이 지저분하면 쓰기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홈 화면을 나에게 딱 맞게 정리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자주 쓰는 앱은 홈 화면 첫 줄에 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전화, 카카오톡, 카메라, 갤러리 같은 앱은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 배치하세요. 두 번째 줄에는 인터넷, 유튜브, 사진 보기, 카카오 택시 같은 자주 쓰지만 급하지 않은 앱을 넣고, 그 외 앱들은 폴더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앱을 옮기려면 아이콘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동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손으로 끌어다 원하는 위치에 두면 돼요. 비슷한 앱끼리 모아 폴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 뉴스, 카카오 폴더로 나눠두면 찾기도 쉽고 깔끔하죠. 또 하나, 위젯이라는 기능도 활용해 보세요. 위젯은 홈 화면의 달력을 크게 띄우거나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나 약 복용 알람을 바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화면을 꾹 누르면 위젯 추가 메뉴가 나오고 원하는 기능을 골라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홈 화면을 정리해두면 스마트폰이 훨씬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쓸 앱만 앞쪽에 정리해두면 실수로 잘못 누를 일도 줄고 찾느라 헤맬 필요도 없죠.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1점, 글자 크기 키우기. 2점, 화면 밝기 조절. 3점, 확대 기능과 읽어주기 활용. 4점, 벨소리, 진동, 음성 명령 등 시니어 맞춤 설정. 5점, 내 손에 딱 맞는 홈 화면 정리. 이 5이제는 스마트폰을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생활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오늘 다룬 5가지 기능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심화 실천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일상 속에서 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려면 작은 숫자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글자 크기를 키워놓고 화면 확대 기능을 같이 활용하면 훨씬 실수가 줄어듭니다. 우리 시청자 이정자님은 매달 연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켜시는데 예전에는 숫자가 너무 작아 읽기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글자 크기와 고대비 설정을 바꾸고 나서는 숫자가 또렷하게 보여서 실수도 줄고 사용도 쉬워졌다고 합니다. 또 한 예로 손주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고 싶을 때 사진은 보이는데 저장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신 적 있으시죠? 이럴 때도 화면을 크게 보고 설명글도 또렷하게 읽을 수 있게 설정해두면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 저장, 아이콘도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저장해 놓으면 갤러리 앱에서 바로 볼 수 있고 가족들에게 이거 우리 손주 사진이야 하면서 자랑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활과 연결된 실전 사례를 통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단순히 글씨를 키웠다는 게 아니라 소통의 즐거움을 되찾고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 설정은 알겠는데 그걸 매번 내가 기억해서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기억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는 자주 쓰는 앱이나 최근에 썼던 앱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설정에서 홈 화면 또는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보면 최근 사용 앱이나 배터리 사용 앱 순위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나온 앱들을 홈 화면 앞으로 끌어다 놓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맞춤형 스마트폰이 완성됩니다. 또한 스크린 고정 기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잠깐 사용할 때나 본인이 카카오톡만 사용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다른 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화면을 고정할 수 있어요. 갤럭시에서는 설정, 보안, 고급, 설정, 스크린 고정, 아이폰은 설정, 손쉬운 사용, 가이드 접근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특히 실수 방지에 아주 탁월합니다. 화면을 잘못 눌러 다른 앱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을 막아주니까요. 스마트폰 사용에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죠. 한편, 설정이 잘 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설정 미리 보기를 활용하세요. 갤럭시에서는 디스플레이 메뉴 안에서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글씨 크기나 배경 변경이 적용된 화면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도 손쉬운 사용, 내 미리 보기 화면이 제공돼서 내가 선택한 설정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차례입니다. 글자와 밝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스마트폰의 색상 대비나 음성 안내도 우리 눈과 귀에 맞춰 바꿀 수 있답니다. 갤럭시는 고대비 모드 설정이 있고 아이폰은 색상 반전, 색상 필터, 명암 증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에게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기도 해요. 특히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면 색이 흰색이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고대비 모드로 바꾸면 검정 배경에 하얀 글씨가 나오면서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색상 필터로 정녹색약 보정 같은 설정도 가능해서 색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유용하죠. 음성 안내 기능도 더 자세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왔어요. 카카오톡 메시지 도착. 이런 음성을 남성 또는 여성 목소리로 바꾸거나 속도를 느리게 조절할 수 있어요. 갤럭시의 경우 설정, 접근성, 스크린 리더 음성 설정에서 목소리 유형, 말하는 속도, 높낮이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아이폰은 보이스 오브 음성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한 사용자에서 진짜 스마트폰 주인으로 거듭나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고 귀에 잘 들리고 손에 익은 스마트폰은 더 이상 어려운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도우미가 되는 거죠. 이 5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작게 보이던 글씨가 또렷해지고 눈부시던 화면이 편안해지고 복잡했던 화면이 내 손에 딱 맞게 정돈되면 스마트폰이 정말 편하고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여러분의 일상에 큰 즐거움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거예요. 모든 기능들은 앞서 배운 글씨 키우기, 화면 밝기 조절, 알림 읽어주기, 홈 화면 정리와 결합했을 때 더 빛을 발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못 읽던 앱 이름이 커졌고 화면이 눈부셔서 꺼두던 앱을 자주 켜게 되고 복잡해서 못 쓰던 앱도 홈 화면에 바로 두면 자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김순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주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약 시간에는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고 오후엔 카카오 택시로 모임에 나가시고 돌아오는 길엔 카카오버스로 버스 도착 시간을 보신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은 단지 기계가 아니라 내 하루를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어렵고 복잡한 건 처음 설정이 내 눈과 손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 설정을 여러분의 생활과 감각에 맞게 바꿔놓기만 하면
스마트폰은 오히려 더 쉬운 기계가 됩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친구와 문자도 보내고, 약도 제때 챙기고, 외출도 편하게 하고, 돈도 손쉽게 보내고, 사진도 저장하고, 뉴스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바로 그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글자 키우기, 밝기 조절, 확대 기능, 읽어주기, 알림 설정, 홈 화면 정리, 그리고 실생활 활용법까지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보셔도 일주일이면 스마트폰이 완전히 여러분 손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지금도 나는 이런 거 못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나에게 맞는 방법을 못 만난 것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연결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제는 피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잘 안 되는 게 있으셨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보고 도와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하셔서 함께 편리한 스마트폰 생활 누려보세요.